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이제 2.0으로 완전히 이제 합쳐지는 업그레이드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더리움 2.0 가는 그 뭐 마지막 단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마지막 단계는 아닌데요. 네. 그 첫 번째의 단추가 잘 깨어진 원래는 계속 POW의 방식으로 네. 이더리움이 채굴이 됐다면 이제는 POS 방식으로 완벽하게 넘어간 그래서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POW라는 거는 Proof of Work 해가지고 그렇죠. 작업하는 만큼 어떤 보상을 주는 그쵸. 거고 네. POS는 Proof of Stake라는 말을 그쵸, 해서 그쵸.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이자같이 맞습니다. 보상을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네. 큰 변화가 이더리움 머지라는 이름으로 발생을 했다. 맞습니다. 아. 네. POW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하드웨어의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결국엔 숫자 암호를 맞추는 거였죠. 근데 네. 이게 맞추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막 하나씩 모든 걸 다 넣어봐서 어떠한 특정 값을 이제 찾는 방식이었는데 에너지 낭비가 되게 좀 많이 있는 그래서 약간 환경 오염적으로도 좀 비난을 꽤 받았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둘 다 이제 POW의 방식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약점이었죠. 우리가 일명 채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채굴이었죠. 채굴을 해서 뭐 그 채굴이란 게 사실 컴퓨팅을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소모해가면서 그렇죠. 전기를 써가면서 계산을 일부러 시켰다. 계산을 계속 이제 거의 이제 캐리어의 자물쇠 번호를 찾을 때 뭐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찾는 약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POS는 말씀하신 대로 블록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가진 이더리움 지분 양에 비례해서 스테이크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본인이 갖고 있는 스테이킹한 개수 혹은 나의 자본의 이제 규모가 이제 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을 얻게 된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은 지금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다른 코인들은 이미 POS를 맞아요. 채택을 해서 네.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쵸. 이제 뭐 대세가 됐죠. POW 이후에 많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은 다 대부분이 이제 네. POS를 채택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 오염에도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계산 같은 거 그렇죠. 최소화해주니까. 최소화해주고 네. 어떤 게 더 낫냐에 대해서는 또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재단과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들은 의 선택은 2.0이 맞다라는 이제 선택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POW를 이제 고집하지 않고 POS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첫 단추가 이제 깨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제로 다룰 만큼 그냥 뭔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내용이 말씀하신 걸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했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이더리움 2.0이 결국 잘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단초가 된다 이게. 그쵸. 그렇기도 하고 이제 크립토의 이제 절반은 시장에서의 절반은 비트코인이고 네. 그 다음에 한 4분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이더리움인데 얘가 지금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큰 뉴스긴 하겠네. 얘를 방향을 아는 것이 이 업계의 방향을 아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고 이제 네. 가치 저장의 수단의 시장으로서 세그먼트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플랫폼, 디앱들의 플랫폼, 스마트 기업 쓰기 좋아야 될것 플랫폼이니까 이 플랫폼 시장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 이 이더리움을 잘 또 공부하면은 다른 이제 블록체인들도 이제 비교가 되죠. 결국 기본을 공부해야 이제 응용을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이 기본 정말 딱 이더리움 바로 기본이다. 지금. 교과서 정말 이 블록체인 씬에 그냥 딱 두 개만 알면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공부해도 이제 된다라는 이제 그런 뭐 과장에서 얘기들도 많은데 그 이더리움의 지금 가장 큰 변화의 상황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거 처음 성공을 했을 때 막 실패할 확률도 컸었거든요. 실패할 네. 수도 있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머지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아. 이 비행기가 하늘을 이미 날고 있어. 근데 나는 도중에 갑자기 엔진을 교체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비행기가 정말 로켓으로 바뀌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송금 같은 과정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비콘 체인이라는 게 이제 런칭을 했었습니다. 샤딩 이제 결국 컨센서스 합의를 다 관장하는 이제 결국 합의를 관장하는 이제 뚜껑이 있고 레이어가 있고 이게 이제 비콘 체인이고 이제 계산을 이제 병렬적으로 담당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검증. 네. 이제 익스큐션 레이어를 하는데 네. 그 중에 샤딩 1, 샤딩 2, 그래서 샤딩 쭉쭉쭉쭉 해서 이제 몇 개를 붙이는지 제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4개 뭐 이렇게 이제 붙일 건데 네. 그 샤딩 1번이 이더리움 1.0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더리움.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이제 여러 개의 병렬적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뭐 체결하고 계산하는 그런 익스큐션 하는 애 중 하나고 이제 다른 애들이 또 추가로 들어갈 건데 네. 일단은 먼저 뚜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걔네들의 것들이 이제 계산 결과들이 하나로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레이를 하나 만든 거네요. 그쵸. 왜냐면 어떠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게 맨 처음 작았어.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다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얘가 점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여기에 다 덕지덕지 붙이기에는 과부하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이제 역할 분담을 하자. 이거는 이걸로 분담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도록 하자 하는데 그 분담에 큰 이제 레이어를 둔 거에 첫 번째로 너가 일단 검증에 대한 거를 하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의 후반적인 작업인 어떤 계산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크게 나눈 건데 그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비콘 체인이라는 게 그쵸. 그 검증의 단계 첫 번째 그쵸. 레이어가 될 합의의 것 같고. 단계. 예. 근데 그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어떤 좀 단순한 계산 과정 아니면 좀 더 실용적인 계산 과정에 대한 레이어가 또 생겼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아 그때부터 네, 애초에 스테이킹이 있었구나. 네, 그 이전에는 없었고 네.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2개의 이더리움을 32개가 미니멈 단위거든요. 최소 단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치를 하면 그때부터 일단 스테이킹 가능했다. 이제 그 스테이킹 아. 안에 있고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전 상황이었고. 뭐 머지 되는 순간 된 줄 알았더니 애초부터 됐었구나 애초에 스테이킹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런 것들이 생겼죠. 이제 막 너무 32개면 당시에도 너무 많아. 예, 막 비싸면 이제 같이 돈 모아서 사면 또 싸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이 예, 맞아. 그래서 공구 같은 개념이 네.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거래소에서 먼저 해준 거야. 이제 아. 바이낸스나 이제 크라켄 같은 그 대형 거래소들이 야, 우리 스테이킹 서비스 런칭했어. 일단 나한테 맡겨. 내가 그럼 모아서 32개 찰 때마다 넣어줄게. 그럼 너네는 한 개의 이더 혹은 뭐 적은 이더 보내도 돼. 그래서 이제 소액 리테일 이제 투자자들에게 모아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대신해준 중앙화된 서비스가 있었었고. 유통업자가 생겼네. 예, 그리고 아예 이거를 중앙화된 서비스 말고 탈중앙화식으로 대신 맡겨주는 서비스가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라이도도 엄청나게 그때 부상했죠. 이 네. 덕분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32개 이더 단위로 계속 그럼 32개 이더를 예치하면 이제 노드가 하나 생겨요. 밸리데이터 노드가 하나 생기는데 이건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이제 검증 수익을 또 얻게 되죠. 수수료를. 그때 이제 단일 밸리데이터 개수로 보면은 한 42만 개의 밸리데이터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9월 초 기준으로는 한 20조에서 30조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자금이 이 비콘 체인에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빼지도 못하는데. 스테이킹 스테이킹 될 거라고 아니까. 노드 수익 얻으면 되니까 또 이더리움으로. 신기하네. 네. 네. 그럼 머지가 이제 일어나는 과정으로 다시 들어오면 언제 원래 그런 상황이었다. 네,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머지를 한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이제 테스트넷을 가지고 정말 메인넷으로 같은 게 아니라 테스트넷으로 머지를 계속 실험을 합니다. 밸리데이터 분들과 이제 이더리움 재단의 분들이 막 모여서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막 실험을 해봐요. 이 머지를 한번 진행한다. 그지. 해본다 하는데 몇 차례는 실패를 했어. 음. 몇 차례는 이제 뭐 블록이 안 생기거나 막 생성률이 낮아지거나 막 뻑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몇 차례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패한 이력도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2022년 9월 15일 470만 13번째 슬롯에서 머지가 실행이 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그때 이제 딱 발표를 했어요. 그제서야 발표했다. 확정. 트위터에서 네. 드디어 우리 끝났다. 파이널라이즈도 했고, 네. 정말 모두 행복한 머지를 잘 이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막 빅 모멘트다. 이렇게 되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요게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를 하길래 왜 그렇게 좀 막 다들 호들갑인지. 호들갑이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들갑처럼 보여요. 그쵸. 뭐 다 똑같은 이너리움 아니야?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